리플과 SEC의 소송은 리플뿐만이 아닌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대한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에 대한 마무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핵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비트코인 가격부터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최근 굉장히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거든요. 글로벌 투자은행 스탠다드 차타드의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인 제프리 캔드릭이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선거일까지 10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죠. 그는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이 계속 민주당 후보로 남아 대선 레이스를 펼칠 경우 대선 승리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져갈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기반한 것으로 캔드릭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비트코인에 더 긍정적이며 당선 확률과 비트코인 가격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여기서 그가 이렇게 발언하는 이유는 역시 트럼프가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들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트럼프는 지난 5월 8일에는 암호화폐로 대선 기부금을 받겠다면서 암호화폐 찬성한다면 나를 투표해달라고 호소했고, 다음으로 6월 7일에는 미 증권거래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를 언급하며 크립토 업계에 대한 바이든과 겐슬러의 십자군 전쟁을 끝내겠다고 발언하기도 했죠. 또한 12일에는 남은 비트코인은 모두 미국이 채굴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자신의 친암호화폐 노선과 세계 질서 속에서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 확보를 연결시키기도 했는데, 특히 마지막 발언의 경우 현재 미국 지역에서 40% 넘게 이뤄지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의 제도권 안착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으로 체크할 수 있죠. 그리고 현 시점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현 대통령 대비 대부분의 주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흐름이거든요. 이에 따라 만약 민주당 후보가 바이든이 아니라 오바마 같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후보를 내세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고 쭉 바이든이 완주하는 쪽에 의지를 보인다면 비트코인에는 환상적인 매수 기회라고까지도 평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이든의 완주 여부가 결정되는 날은 8월 4일인데 이 날은 오하이오주 법에 따라 대선 후보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는 날짜이죠. 따라서 이때까지도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실제로 미 대선은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전체 시장이 상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또 다른 데이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디지털 자산 데이터 기업인 CC 데이터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직접 투자뿐 아니라 채굴 기업, 주식 등에 대한 간접 투자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인데, 대표적인 사례는 비트코인 맥시로 유명한 마이클 셀러가 이끄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이죠. 나스닥 상장 소프트웨어 기업이었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올해 380%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올해 추가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6월 기준 150억 달러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며,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 역시 주가가 각각 329%, 122% 상승하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포인트로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올해 초에 있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60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150개 이상의 상품에서 암호화폐 유동성이 크게 증가했거든요. 다시 말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비트코인뿐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인데, 2024년 2분기 거래량은 1분기에 비해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평균 유동성 심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체 암호화폐 유동성은 2023년 하반기 7억 2200만 달러에서 2024년 상반기 1조 1천억 달러로 크게 급증했어요. 더불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올해 디지털 자산 업계로 144억 10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 순이익을 만들었는데, 지난 2일 기준 미국 시장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의 약 4.4%를 차지할 정도로 빠른 성장을 보이면서 선두주자인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전체 시가총액의 1.5%가 넘는 약 176억 4천만 달러가 유입되기도 했죠. 그리고 다음으로 중앙화 거래소 시장의 성장 역시도 주목할 만한데, 올해 상반기 중앙화 거래소의 현물 거래량이 10조 6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이게 2024년 초반 대비 145% 증가한 수치거든요. 여기서 특히 성장세는 2024년 1분기에 두드러졌는데, 특히 3월에는 사상 최고치인 2조 1천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트젯, 크립토닷컴, 바이비트 순서로 시장 점유율이 크게 성장했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올해 말에 있을 미 대선을 기점으로 그 전까지 기대감으로 대장인 비트코인이 오를 거라는 분석과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기타 유동성을 비롯하여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니 현재는 상승을 위한 발판의 단계라고 기분 좋게 체크하시라는 점 강조드릴게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최근 XRP 상장 지수 상품이 북유럽 최고의 증권 거래소인 나스닥 스톡홀름에 출시되어 주목받고 있거든요. 스웨덴 디지털 자산 관리자 나스닥 스톡홀름에서 버춘 XRP ETP의 출시를 공개했는데 이와 관련된 보고서는 새로 출시된 XRP ETP가 완전히 담보화되어 있으며 100% 실물 XRP 토큰으로 지원되며 미국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협력하여 XRP 보유금의 보관인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죠. 이에 따라 VIR, XRP라는 티코로 북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거래가 시작되었고 버춘은 발표에서 XRP의 고유한 가치 제한을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국경 간 지불에 최적화된 암호 자산으로 강조하면서 XRP가 몇 초 만에 거래를 완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 은행 시스템과 차별화된다고 언급하기도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XRP ETP 상품으로 자연스러운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고 꾸준한 수요로 인해 시세 상승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으며 더불어 이는 XRP ETF까지 이어지는 단계적인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장단기적 모두 긍정적인 흐름으로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소송에 대해서 체크해 봐야겠죠. 최근 리플과 코인베이스가 SEC와 바이낸스 사건에서 판사의 판결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SEC와 바이낸스 사건의 판결이라는 것은 바이낸스의 BNB 2차 판매가 증권이라는 등의 SEC의 주장을 판사가 기각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따라 지난 며칠 동안 코인베이스와 리플도 이를 활용하며 각자의 소송에 제출한 서류에서 암호화폐가 어떻게 규제되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먼저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산업에 적용되는 증권법에 대한 SEC의 광범위한 해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SEC의 규칙 제정을 지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고 다음으로 리플 역시도 SEC가 명확한 규정을 수립해야 한다며 암호화폐가 1946년 제정된 하위 테스트의 기준과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고 상황에 따라 사례별로 암호화폐 산업을 감독하는 것이 들어맞지 않는다라며 SEC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처럼 바이낸스의 부분적인 승소를 전략적 기준점으로 활용하여 현재 SEC를 몰아세우고 있고 SEC와 바이낸스 소송의 추가적인 흐름은 7월 9일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명확하고 긍정적인 흐름이 리플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흐르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며 금일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